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경필 교수입니다. 우리 앞전에 그 선로정수 이제 C를 들어가서 작용 정전 용량 구하는 것까지 이제 해봤고, 오늘은 이제 그 충전 전류하고 충전 용량, 그 다음에 누설 컨덕턴스, 그 다음에 마무리 그림까지 강의를 한번 맞춰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오늘 해야 되는 이 충전 전류도 상당히 시험에서 중요해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저기 접지 방식 갔을 때 일선 지락 전류 계산할 때도 충전 전류씩 써야 되고, 그 다음에 2차 갔을 때도 계산 문제 출제되니까 특히 오늘 충전 전류는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목을 충전 전류다. 자, 여러분들 교재에는 제가 옆에다가 그 여러 가지를 써놨어요. 충전 전류 또는 앞선 전류, 자, 또는 진상 전류. 일단 여러분들 충전 전류다, 앞선 전류다, 진상, 뭔가 앞선다, 진상이다 그러면 우리 회로에서는 콘덴서가 떠올라야 되죠. 그래서 그냥 쉽게 얘기하면 뭐 충전 전류 의미는 별로 없습니다. 일단 이렇게 쓸까요? 정전 용량에 흐르는 전류, 또는 그냥 더 쉽게 콘덴서에 자, 흐르는 전류. 참고로 여러분들 지금 이 전류값 있죠? 이거 한상분입니다. 한상분. 우리가 지금 이 송전계통은 3상이죠. 3상. 3상인데 지금 몇 상분 거다? 한상분 거. 그럼 여러분들 제가 전에도 작용 정전 용량도 한상 거, 충전 전류도 한상 거 막 이렇게 해서 그럼 한상 것만 알고 있다가 3상 거 구하려면 곱하기 3 해야 되지 않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시험 보면 어차피 충전 전류는 알아서 그냥 한상분 물어보니까 오늘 배우는 마지막 결과식에다가 대입해서 그냥 문제 푸시면 돼. 무슨 말 이해되셨죠? 참고로 한상분이라는 걸 기억하시라는 이야기야. 그럼 우리 이렇게 합시다. 우리 아까 여러분들 선이 원래 몇 가닥 나왔어요? 자, 세 가닥, 3상이니까. 자, 송전단, 수전단. 그럼 여기가 대지죠, 대지. 그럼 우리가 등가회로 그릴 때 한상이니까 전선 하나, 대지 하나, 여기 부분만을 하나 그리자. 지금 그런 이야기야. 그리고 이거는 또 기억나셔야 되죠? 선하고 선 사이 전압은 무슨 전압? 선간전압 V. 선하고 대지 사이에는 자, 상전압 E. 자, 이 선간전압을 뭘로 나누라? 루트 3으로 나눈 만큼 걸렸다. 이거는 우리가 전력 강의 2강에가 제가 기준전압, 선간전압, 상전압, 공칭전압 그런 이야기 할 때 이미 단 거니까 이게 아직도 모른다 그러면 애매합니다. 아셨죠? 전기를 접어야 돼. 이렇게 복습을 안 할 거면. 강의가 지금 뭐 한 번 올라갈 때 우리 수업하듯이 50분씩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짧게 뭐 30분씩 좀 넘으면 한 35분, 40분 이렇게 가는데 저런 거 하나씩 빨리빨리 복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지 저거 무슨 소리지 해버리면 이제 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따든 말든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저도 제가 이 강의 하나 찍을 때 되게 신경 쓰고 그죠? 신경 쓰고 또 맞은지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27년을 강의하면서도 또 검토해요. 또 하고 또 하고. 여러분들 더 열심히 하셔야지 선생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명심하세요. 자, 그럼 이렇게 합니다. 아까 제가 한상이니까 요게 전선이라고 하지 마. 전선. 자, 다시 쓸까요? 너무 힘을 줬나 분필이 부러질라 그러네. 자, 전선. 자,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대지라고 합시다. 대지. 자, 한상이니까 자, 선하고 대지 사이에다가 한상분의 자, 작용 정전 용량 표시해봐요. 우리 3상이라면 어떻게 썼죠? 자, CW는 CS 플러스 3 CM 이렇게 썼어요. 기억나시죠? 단위는 아까 뭐라 했지? 마이크로 패럿 퍼 킬로미터 꼭 기억하고. 우리가 단상이면은 2cm 이렇게 하면 되지만 3상일 때는 3cm 이렇게 해야 되죠. 그리고 앞으로 2cm이 뭐 얼마나 나오겠어요? 어차피 우리 송전계통은 다 3상이니까 3상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되겠지.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선하고 어디 사이에? 자, 대지 사이에는 자, 무슨 전압이?
자, 상전압이 걸어져 있는데 이 상전압을 쓸 때 2라고 썼죠? 여기 선의 선간전압 V 주어지면 뭘로 나눈다? 루트 3으로 나눈다. 그러면 이거 그냥 전력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회로라고 생각해봐요. 콘덴서 양단에 전압이 걸렸죠? 그럼 전압에서 당연히 이 회로에 누가 흘러야 돼요? 전류가 흘러야 되지 않냐? 지금 그런 얘기야. 그럼 여기 흐르는 전류를 앞으로 IC라고 쓰면서 이 IC라고 하는 전류를 충전전류, 앞선전류, 진상전류 이렇게 부르겠다. 지금 그런 이야기야. 이해되셨죠? 그래서 한 상분의 정전 용량이 흐르는 전류, 충전전류 계산하자. 근데 여러분들 우리 회로에서 배운 대로 가봐요. 회로에서. 제가 아까 여기는 이제 대지라고 얘기했지만 우리가 회로에서 오음의 법칙 쓸 때 자, 저항 나면 R분의 V꼴로 써야 되죠. 근데 저항이 아니라 리액턴스 나면 어떻게 해야 돼? X분의 V꼴로 써야 되죠. 그렇잖아요. 임피던스 나오면 I는 Z분의 V 형태 이렇게 써야 된다. 그럼 여러분들이 전류를 계산할 때 리액턴스가 필요하지 이런 정전 용량이 필요한 건 아니지. 정전 용량이. 그럼 이 정전 용량을 통해서 자, 이 콘덴서가 가지고 있는 자, 리액턴스 표시를 하지 않냐. 리액턴스. 원래 여러분들 콘덴서 거 리액턴스 어떻게 쓰죠? 자, X, C, 자, 오메가, C분의 1 이런 걸로 써야 되잖아. 근데 제가 아까 한상분의 정전 용량을 C로 썼어요? CW로 썼어요? CW로 썼으니까 지금 여기 C는 원래 누구다? CW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지. 그럼 뭐 간단합니다. 이제 전류 다 구해지네. 자, 우리가 충전 전류 계산할 때 자, 이 콘덴서가 가지고 있는 자, 리액턴스를 써야 돼. 자, X 뭐라 써야 돼요? 자, C. 콘덴서 양단에 걸린 전압은 아까 E라고 하는 무슨 전압? 자, 상전압. 자, 그럼 자, 식이 다 구해졌네. 우리 아까 XC를 어떻게 썼죠? 오메가 C분의 1. 그래 봤자 근데 이 C가 아까 누구라고 했어요? CW란 걸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지. 그 다음에 분자는 2니까 1분의 뭐다? 2하고 똑같다. 그러면 정리하면 분모는 그대로 1이고 분자는 이거 곱한 게 분자죠. 오메가 C2 이런 형태로 나와야 되지 않냐. 자, 오메가 C2다. 단위는 이제 암페어로 보고 갑니다. 일단 여러분들 뭐 과정은 어차피 시간 지나면 또 잊어먹을 수 있어요. 일단 결과식은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돼. 자, 앞으로 충전전류 결과식. 자, 따라서 해봐요. 오메가 C2. 자, 오메가 뭐다? C2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볼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구한 이 전류값 봐봐요. 오메가 C. 자, 2라고 썼죠? 근데 원래 이거 C가 누구라 했어요? CW야. 그리고 삼상이라면 CS 플러스 3CM의 값을 갖고 있다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단위 뭡니까? 단위가 마이크로 페러 퍼 킬로미터. 그럼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것이 있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이 전류 단위 어차피 시험에서 암페어로 물어볼 거예요. 암페어로.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이 C 값이 지금 마이크로 페러 퍼 킬로미터니까 1km당 값이야. 그럼 선로 전체 길이가 100km라면 여기다가 선로 길이를 곱할 때 자, 이거 단위 길이 단위 있죠? 킬로미터 그대로 들어와 줘야 돼. 100km라면. 왜? 그래야지 여기 킬로미터를 없애면서 나중에 단위 자체를 뭘로 만들어간다? 암페어로 만들어간다. 그러면 이거 대입해서 다시 자, 전류식 써보면 자, 오메가 자, C 자리에 CS 플러스 얼마? 3cm. 그 다음에 여기 반드시 2라겠죠. 2. 이것도 줘야 되지. 상전압으로 주어지지 않고 성간전압 주어졌다. 뭘로 나눈다? 루트 3으로 나눠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 앞에 두 번째 강의에서 전압을 먼저 언급했는지를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 상전압 자리에 상전압이 오면 그대로 대입하지만 상전압 자리에 성간전압이 들어가면 반드시 뭘로 나눈다? 루트 3으로 나눈 값이 들어가야 된다. 이 계산 문제를 잘 풀어줘야지 실수하지 않는다. 좀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자, 누가 나오면 선로 길이 나오면 선로 길을 곱해서 자, 단위를 앞으로 암페어로 만들어야겠다. 뭐 이거를 그대로 외우지 마시고 그냥 식 외우세요. 오메가 C2 곱하기 L. 자, 오메가 C2 곱하기 L인데 이때 C가 원래 누구다? CW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시험에서 뭐를 또 하나 물어보냐면 봐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CW의 이름이 뭡니까? 작용, 정전, 용량이야. 작용, 정전, 용량. 그럼 여러분들 작용, 정전, 용량 여러분들 교재 62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면은 각종 정전 용량 계산 예 해가지고 CW, CM, CS 세 개가 옆에 다 써졌죠. 오늘은 제일 위에 써져 있는 얘만 보면 돼. 작용 정전 용량. 그럼 앞으로 이 작용 정전 용량은 언제 써먹을 거냐? 책에 보니까 정퇴시 무슨 전류 계산할 때. 충전 전류 계산인데 여러분들 정퇴시 앞으로 이런 말이 보이면 고장나지 않은 정상 상태시, 이걸 줄여서 뭐라고 한다? 우리가 정퇴시 이렇게 부르니까 별 의미 없죠. 근데 정퇴시 무슨 전류 계산할 때? 충전 전류야. 그럼 이거 봐보세요. 이거 지금 이름이 뭡니까? 이 이름이. 자, 충전 전류죠. 그럼 앞으로 이 CW는 고장나지 않은 정상 상태에서 무슨 전류 계산할 때? 충전 전류 계산할 때 반드시 누가 필요하다? 작용 정전 용량이 필요하다. 이거 뒤에 문제 나왔으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돼. 자, 앞으로 충전 전류 계산할 때, 자, C 중에 누가 필요하다? CW 작용 정전 용량. 그러면 자, 충전 전류식은 자, 이런 식으로 오메가 C로 일단 마무리를 하고, 자, 이제 두 번째.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은 63페이지로 이제 넘어갑니다. 63페이지. 아, 우리가 벌써 63페이지라고 했나요? 강의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옛날 같으면은 강의를 이렇게 띄엄띄엄 올렸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립니다만 요즘은 강의 그냥 찍은 족족 몇 편이 됐든 바로바로 올립니다. 5월달 시험도 있지, 8월도 시험이 있지, 그 시험에 맞춰서 공부하는 학생들 마음이 얼마나 급하겠어요? 근데 마음이 급해서 될 일은 없지만 괜히 제가 왠지 여러분들 시험 대비를 해줘야 되는 그런 마음이야. 제가 5월달 시험 내줘야 되고. 저는 그냥 이렇게 편하게 이거를 찍어서 올리려고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완벽 대비는 안 되겠지만 저도 제 그냥 스타일대로 올리면서 최대한 빨리빨리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63페이지 보면은 이제 충전 용량 써져 있죠. 충전 용량. 여러분들 충전 용량 같은 말을 꼭 알아둡니다. 진상 용량. 여러분들 여기서는 뭐 충전 용량 계산하세요. 저기 막 뒤에 한 10장 가면은 또 콘덴서 내용이 나올 건데 진상 용량 구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충전 용량이나 무슨 용량이나 진상 용량이나 뭐 같은 거다 이렇게 알아두도록 합니다. 그럼 뭐 이거는 의미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까 정전 용량 있죠? 원래 여러분들 콘덴서가 하는 역할은 뭡니까? 양극판에 전하를 모으고 에너지를 충전하고 지금 이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정전 용량에 뭐 충전된 에너지, 근데 뭐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봐보세요. 아까 충전 전류 하면은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라고 생각하는 게 좋다겠고, 앞으로 충전 용량 나오면은 그냥 콘덴서 용량 구하는가 보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 콘덴서 용량. 근데 여기 봐보세요. 아까 제가 지금까지는 전부 다 충전 전류, 작용 정전 용량 한상분이라고 했죠. 근데 여기 충전 용량만큼은 삼상 전체값이에요. 전체값. 근데 이거 신경 쓸 필요 또 없다겠죠. 어차피 앞으로 충전 용량 물어볼 때는 삼상 전체값 물어보니까 알고 있는 식에다 그냥 대입해서 그대로 푸시라. 지금 그런 이야기야.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볼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끝에가 용량 써졌죠. 용량. 이거를 좀 기억하고 계세요. 제가 기기 수업할 때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우리 기기 수업할 때 변압기 용량. 자, 무슨 용량? 변압기 용량. 자, 봐봐요. 변압기 용량. 자, 100짜리야. 100짜리. 단위 뭐 쓰던가요? 킬로, 볼트, 암페어. 보통 킬로볼트 암페어 이걸 썼단 말이야. 뭐 어차피 킬로는 10의 3승이니까 일단 내비두고 뒤에가 다 뭡니까? 볼트 암페어라는 얘기는 피상전력이야. 피상전력.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끝허리가 이렇게 대략 용량으로 끝나면 다 무슨 전력? 자, 피상전력이고 피상전력 단위가 볼트 암페어죠. 자, 볼트 암페어면은 결과적으로 볼트가 자, 전압의 단위. 자, 암페어가 전류 단위죠. 전류 단위. 결론은 끝허리가 용량으로 끝나는 거는 전압에다 뭔만 곱해서 전류 곱해서 단위를 맞추라는 이야기야. 식도 만들어 보고.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렇게 용량은 반드시 단위가 볼트 암페어라는 이야기야.
그러면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충전 용량, 진상 용량은 쉽게 이야기해서 누구 용량이다? 콘덴서 용량이야. 그럼 이 지금 충전 용량을 Q 뭐로 잡아봐요? C라고 잡아보면 이 그림 봐봐요. 제가 방금 전압에다 전류 고발했죠? 누구 전압? 콘덴서에 걸린 전압, 콘덴서는 전류. 자, 이 그림 보면 지금 여기 콘덴서 보이죠? 콘덴서. 걸린 전압 얼마예요? 2 걸려 있어. 그 다음에 이 콘덴서 흐르는 전류 누가 걸려요? IC. 그럼 2에다가 IC를 곱한 만큼이 이 콘덴서 용량이다. 자, 2에다가 자, IC를 곱한 거. 그럼 여러분들 저 그림 봐보세요. 저건 한 상분이지. 내가 아까 3상 전체라 했죠? 그럼 앞에다 몇을 곱해줘야 돼요? 3을 또 이렇게 곱해서 내용을 정리를 하시라는 이야기야. 자, 그럼 다시 한번 풀어볼까요? 자, 3에다가 자, 2 곱해져 있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여기가 IC죠, IC. 그럼 IC면 아까 여기서 배웠던 뭐야? 충전 전류야. 오메가 C. 자, 아까 길이 나오면 길이 고발하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 IC 자리에다가 뭔만 집어넣어? 오메가 C2만 집어넣어버리면은, 아, 우리가 구하는 이제 충전 용량씩 구할 수 있다. 반드시 기억합니다. 자, 정리해볼게요. 이 두 개 곱해야 되니까 여기 3 보이죠? 자, 3. 여기 오메가 보여요? 자, 오메가. 그 다음에 여기 C 보이죠? 자, C. 2가 두 개죠? 자, 2에 뭐다? 제거. 물론 선로 길이 나오면 고발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앞으로 충전 용량식은 3 오메가 C 2제곱. 자, 이런 식으로 가되 단위 꼭 주의합니다. 볼트 암페어가 기본 단위로 볼트 암페어. 항상 계산은 볼트 암페어가 기본이야. 시험 볼 때는 뭘로 물어볼까? 항상 기출문제는 주로 킬로볼트 암페어로 물어봐요. 킬로볼트 암페어. 그러니까 기본 단위가 볼트 암페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그럼 이 볼트 암페어에다가 곱하기 몇 승? 10의 마이너스 3승에서 단위를 뭘로 바꾼다? 킬로로 바꾼다. 기본 단위가 볼트 암페어라는 거 꼭 기억합니다. 여러분들이 참 문제가 있어, 문제가. 이 필기는 어차피 객관식이라 어째요? 계산 문제 풀고 끝나지만, 그리고 소수점이 좀 몇 개 안 맞더라도 비슷한 숫자 있으면 찍어낼 수 있어. 근데 2차 가보면은 저 단위 안 맞추면은 아무리 문제 잘 풀어봤자 이거 무용지물이야. 절대적으로 단위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 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일단은 충전 전류와 뭐까지? 자, 충전 용량까지 자, 이렇게 해봤고. 자, 참고로 그 밑에 보면은 상전압과 성간전압의 충전 용량 비교. 델타 결선과 Y 결선의 충전 용량 비교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델타 결선, Y 결선은 다음에 이 페이지를 다시 올게요. 오늘은 상전압과 뭔만? 성간전압의 충전 용량 비교하는 마지막 결과식만 해석합시다. 자, 충전 용량식 3 오메가 C 2제곱이다. 근데 저 솔직히 학생들한테 이렇게 합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안 나. 이 식 자체가. 왜? 앞으로 나오는 식들이 무수히 많은데 이거를 기억하면 좋고 참 애매하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라는 이야기야. 결과만 보면. 우리가 앞으로 충전 전류 구해라. 오메가 C. 이렇게 외우세요. 충전 용량 구하라고 하면 3 곱하고 제곱수고. 이렇게 외우고 있어버려야지. 이 과정 모르겠으면 하지 말라.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이해되셨죠? 자, 다시 한번. 충전 전류 오메가 C2. 충전 용량 3 곱하고 제곱. 그럼 벌써 이 식각이죠. 문제 다 풀어.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 자, 이제 두 번째. 상전압이 주어질 때. 두 번째. 성간전압이 주어질 때. 자, 충전 용량을 비교해 봅시다. 우리 아까 충전 용량 쓸 때 뭐라 썼어요? 이거 봐봐요. 자, 충전 전류 오메가 C2. 자, 충전 용량 3 곱하고 제곱 쓰고. 자, 다시 한번 써봐요. 자, 충전 전류 오메가 C2. 충전 용량 구하라면 3 쓰고 제곱 쓰고. 제가 지금 계속 왜 읊은지 알겠죠? 지금 외우시라 이 말이야. 계속 외우시라고. 시간을 내서 따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지금 같이 할 때 같이 외우시란 말이야. 자, 무슨 말 이해되죠? 자, 근데 이렇게 합니다. 자, 봐보세요. 우리가 원래 충전 용량 계산할 때 여기 이 무슨 전압이 필요해? 상전압이 필요해요. 근데 상전압이 필요한데 무슨 전압이 주어진 거야? 상전압 2가 그대로 주어진 거예요. 그럼 이 상전압 2를 이 자리에 그대로 대비해서 풀어버리면 끝나지. 자, 그냥 바로 풀어봅시다. 자, 3에다가 오메가 얼마지?
2파이 F 곱하기 C 곱하기 이 자리에 2가 그대로 주었으니까 2를 그대로 대입하면 자 2제곱. 그럼 정리하면 얼마 나와요? 6파이 F C 2제곱. 자 이런 결과 나오지. 근데 여기 무슨 자리에? 상전합 자리에 자 누가 주어져 버렸어? 성간전합이 주어져 버렸어. 그럼 우리가 상전합은 성간전합 주어지면 뭘로 나눠? 루트 3이니까 이 값을 요 자리에 대입해서 식을 정리해야 되지 않냐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자 한번 풀어봅시다. 3 오메가 C 자 이 자리에 V 주어지면 뭘로? 루트 3. 자 이거 제곱이. 자 이거 얼마입니까? 여기 부분. 제곱 하면은 3분의 뭔만 남아? V제곱. 여기 3하고 3은 없어지죠? 그러면 오메가 C V제곱 이렇게 남네. 오메가 C V제곱. 자 오메가 얼마입니까? 자 2파이 F 뒤에 CV제곱.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이 상전합이 주어지면은 자 2파이 F C제곱걸. 성간전합 주어지면 6파이 F C제곱걸. 그러면 성간전합 주어지면은 2파이 F CV제곱걸. 결과식을 식에서 물어보면 알아서 찾으시라 이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같으면 이거 외우지 않습니다. 외우지 않고 어째야 돼요? 외우지 않고 알고 있는 내용에다가 식에다가 알고 있는 내용만 넣어가지고 풀어내기만 하면 되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반드시 결과식을 외우시라고. 대략 여기까지 하면 이제 선로정수 RL 자 C까지 자 이제 마무리가 되고 이제 G는 뭐 시험에 나올 만한 건 없는데 간략하게 정리를 제가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지금 약기운이 좀 떨어진지 다시 몸살기가 좀 있습니다만 오늘 제가 해야 되는 그 파트까지는 반드시 끝내고 제가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는 63페이지 있죠. 63페이지. 맨 아래쪽에가 누설 뭐라고 돼 있어요? 컨덕턴스라고 돼 있어요. 컨덕턴스. 자, RLC하고 이제 마지막에 G 합니다만 자, 이렇게 해봅시다. 컨덕턴스 취하기 전에 제가 그림을 지금까지 그렸던 거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 자, 이 철탑 팔 밑에다가 뭐 달아요? 자, 애자를 달고, 자, 이 밑에 뭐를 설치해? 자, 전선을 이렇게 설치하고, 제가 전에 했지만 철탑의 다리는 반드시 대지와 뭐 돼 있어야 돼? 자, 접지가 돼 있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선로정사하면서 R 했고, L 하고 좀 중요한 C까지 마무리됐죠? 제가 그때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 회로에 전류가 흐르지 않아도 이 전선의 길이, 전선의 단면적, 고유 저항만 결정이 되면 이 선에는 바로 뭐가 존재한다? 자, 저항은 바로 존재한다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선에 비로소 누가 흐르면 전류 흐르죠? 주변에 뭐 생겨요? 자속 만들어지지? 그럼 이 전류로 인해서 이 자속이 얼마나 발생됐는가 그 비율을 나타내는 인덕턴스가 만들어져. 그러면은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 회로 누가 만들어진다? 자, 인덕턴스 L 만들어지겠죠.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봐보세요. 우리 지금 한상만 이야기하는 거야. 이 전선 도체, 땅 도체 가운데 뭐 있어요? 공기라고 하는 절연물질이 있어서 실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기에 누가 존재해? 정전 용량 C가 존재해. 우리 아까 한상본 C 있죠? C, CW, CS 플러스 3CM이 여기 존재하더라. 지금 그런 이야기야. 그럼 이 그림까지만 보면은 자, 선로정수 뭐뭐 있어요? R, L, C 이렇게 있죠? 근데 여러분들 자, 봐보세요. 여러분들 교재에는 63페이지가 누설 뭐라고 돼 있어? 컨덕턴스라고 돼 있죠. 컨덕턴스. 제가 얼른 한번 읽어보고 그림으로 그냥 정리해드려 버릴게. 교재 없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송전선로의 누설 저항이다. 누설 저항으로는 애자 표면에 누설 전류에 대한 저항이 대부분이므로 그 값은 대단히 뭐하다? 크고 그 역수인 누설 컨덕턴스는 대단히 작아서 선로정수로서는 실용상 고려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누설 컨덕턴스는 뭐 하는 것이?
무시하는 것이 보통이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우리 그 1장에서 현수회자 할 때 했던 내용들 잘 들어보세요. 방금 읽어봤던 거 잘 모르셨으면 자 이렇게 봐보세요. 우리 현수회자 구비 조건 중에 하나가 자 여러분들 애자 쪽으로 전류가 누설이 되면 돼 안 돼? 절대 누설 전류 무조건 얘는 작아야 돼 작아. 그러면 누설 전류가 흐르지 못하게 이 애자가 뭐하고 있어요? 막아주고 있어 못 흐르게 절연체니까. 그러면은 이 지금 애자가 누설 전류를 못 흐르게 막고 있다는 이야기는 이 애자도 뭐를 가지고 있다? 저항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야 저항. 누구에 대한 저항? 누설 전류를 못 흐르게 한 저항이니까 얘를 자 누설 저항이다. 그럼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1장 할 때 이 누설 저항 있죠. 그때는 절연 저항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최소값이 1000메가야 1000메가. 최소가 1000메가. 1000메가 밑으로 떨어져 버리면 불량해져라 못 쓴다. 그럼 여러분들이 1000메가라고 하면 1000에다가 메가니까 10의 몇 승? 6승. 근데 여기 선로가 154kV라 가정해봐요. 여기 달리는 애자 개수가 제가 몇 개라 했어요? 9개에서 11개가 달려 11개.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이 애자 전체가 가지고 있는 저항은 대단히 어찐다? 크다라는 이야기야. 이해되셨어요? 크잖아. 그러면은 누설 컨덕턴스는 뭐냐? 이 애자가 가지고 있는 이 저항에 뭐를 취한 거다? 역수를 취해 놓은 거야, 역수. 자, 그럼 봐보세요. 컨덕턴스 G, 역수니까 R분의 1. 근데 이 저항은 대단히 어찐다? 크다. 그러면 누설 컨덕턴스는 대단히 어째? 적어서 교재에 뭐 해라? 무시할 정도로 적다. 좀 그런 이야기야.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 봐보세요. 그냥 이거를 컨덕턴스라고 봐도 좋지만 누설 전류에 대한 저항. 무슨 저항? 누설 저항. 이 누설 저항을 역수 취했으니까 누설 컨덕턴스 이렇게 부르고 이 값은 대단히 적어서 무시해라. 좀 그런 관점이네. 이해되셨죠? 근데 이거 무시하면 안 돼. 시험 볼 때 누설 컨덕턴스 구하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누설 저항 조지면 뭐 취해서? 역수 취해서 계산할 줄을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여길 봐야 돼. 저쪽 그림 다시 가봐요. 자, 저쪽 그림으로. 자, 이 그림으로 다시 와보면, 자, 방금 봐보세요. 이 지금 애자가 가지고 있는 저항이 대단히 크다겠지. 그 저항에 뭐를 취한 거? 역수를 취한 것이 누설 컨덕턴스 취해요. 그럼 여러분들 이 누설 컨덕턴스는 어디에 존재한 걸 봐야 되는데, 자, 이거 보세요. 제가 철탑의 다리를 대지와 연결했어. 그쵸? 그럼 얘가 철탑이지만 대지와 연결되다 보니까 철탑을 대지로 보란 말이에요. 대지. 제가 1장 할 때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여기 철탑 끝을 있죠? 여기도 뭐야? 대지로 보란 말이지. 대지. 그 다음에 얘는 누구예요? 선이야 선. 그럼 결과적으로 이 누설 컨덕턴스 G 있죠? 등가적으로 어디다 표현해야 돼? 이 선과 어디 사이? 대지 사이. 물론 그림은 봐보세요. 선과 철탑 사이지만 철탑을 대지로 보면 선과 어디 사이? 대지 사이에 누설 컨덕턴스 G가 있는 거야. 그러면 저 누설 컨덕턴스 G를 어디다 하면 돼요? 선과 어디 사이에다? 선과 대지 사이에다가 등가적으로 자 이렇게 표시를 해준다. 지금 그런 얘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선로상에 몇 가지 정수가 존재합니까? 4가지 정수, 선로 정수, RSC가 존재하는지 알겠지?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볼게요. 제가 자 지난 강의에서 이 인덕턴스 단위 뭡니까? 미리헬리 퍼 킬로메타. 정존 용량 단위는 마이크로 페러 퍼 킬로메타. 이 값들이 전부 다 1km당 값이야. 1km당. 자 그럼 이 그림을 자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래서 참 이게 중요한 거야. 중요해. 이 그림으로 딱 따져보면은 여러분들 이 R하고 L 있나요? 직렬 연결로 보면 되겠죠. C하고 G는 무슨 연결로? 병렬 연결로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럼 봐보세요. 그럼 얘를 등가위로 바꾸게 되면은 자 얘가 R하고 뭐는? L은 직렬. 자 C하고 G는 뭐다? 병렬. 이렇게 볼 필요가 있겠네. 근데 여기가 지금 단위 봐봐요, 단위. 미리엘리 퍼 킬로미터당이니까 이게 지금 1km당이야.
그럼 이렇게 RLCG 4개가 딱 이렇게 보이죠? 4개. 이거 몇 킬로 거다? 앞으로 1km당에 갑시다. 1km당. 그럼 여러분들 선로 길이가 100km면 어떻게 돼요? 이 그림이 100개가 그려져야 되지, 100개가. 자, 그러면 이 그림을 자, 100km 가정하면 자, 이런 그림이 그려지겠죠. R, L, C, G. 몇 개가 그려져 있어야 돼? 100개가 다. 그럼 100개가 다 그려졌다 생각하면은, 자, 이런 송배전선로, 지금 저 철탑인가 송전선로죠? 이런 송전선로는 선로정수 RLCG가 어느 부분이 됐든 고루고루 분포되어 있으니까 RLCG라고 하는 4가지 선로정수가 연속된 뭐다? 정기회로다. 보통 이런 식으로 우리 교재 첫 파트가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합시다. 이 그림 하나만 봤을 때, 자, 몇 킬로야? 1km야, 1km. 근데 회로 배운 사람들 이제 알죠? 우리가 R이나 L을 통해서 임피던스를 구할 수 있어. 1km니까 처음자 1 붙입시다. C나 G를 통해서 어드미턴스 1km를 구할 수 있어요. 자, 식 써봅시다. 자, 임피던스 1km. R 플러스 J 오메가 L. 이렇게 표현하지. 자, 어드미턴스는 어떻게 표현해요? 1km라고. G 플러스 J 오메가 C. 자, 이렇게 표현한다.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이 첨자 이렇게 1이 붙은 것들은 몇 킬로 거? 1km 거. 그럼 여러분들 이 1km를 통해서 100km 전체 거 구해보게. 제가 아까 여러분들 이 선로 길이를 몇 킬로 잡았어요? 자, 100km를 잡은 거야. 근데 이건 더 간단하죠. 그럼 100km 전체 임피던스가 Z, 전체 어드미턴스가 Y라면, 자, 1km 거 아까 Z1이라겠죠. 여기다가 선로 길이 100만 곱하면 되잖아. 그럼 선로 길이만 곱하면 되고. 자, 1km 어드미턴스에다가 선로 길이. 자, L만 구해주면 되죠.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렇게 Z나 뭐가 보이면, Y가 보이면 100km보다 전체 값이다, 전체 값. 자, 그러면 전체 값을 ZY 구했죠. 그럼 전체 값을 구했다 가정하면, 이제 이 그림은 또 어떻게 바뀌어요? 자, 이렇게 봐야죠. 자, 선로 전체 길이 몇 킬로? 자, 100km에 우리 아까 전체 임피던스를 Z로, 전체 어드미턴스를 Y로 구했으니까 이 그림을 또 이렇게 변형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야. 좀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회로를 또 어떻게 바꾸냐? 자, 하나는 T형 회로로, 하나는 무슨 회로로? 파이형 회로로 이렇게 바꾼다. 지금 이 그림도 어디서 본 것 같아. 회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저 그림들이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럼 앞으로 이 T형 회로는, 자, 선로 전체 임피던스를 절반씩 쪼갰어요. 양분시킨 회로야. 그러니까 어드미턴스는 그대로 두고 절반은 송전단 거, 절반은 수전단 걸로 보는 회로야. 자, 그러면 이 그림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자, 임피던스를 절반씩 쪼갰다, 절반씩. 자, 어드미턴스는 그대로 간다. 그럼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어드미턴스는 Y 그대로 와야 되죠. 임피던스가 얼마씩? 2분의 Z, 2분의 Z. 그럼 여기 모양이 무슨 자죠? T자라서 T형 회로야. 그러니까 선로 전체의 어드미턴 그대로 두고 임피던스만 절반씩 이렇게 쪼갠 회로다. 그럼 여러분들 아까 파이형 회로는 이제 반대로 어드미턴스를 양분시킨 회로예요. 양분시킨 회로다. 자, 그럼 여러분들 임피던스는 어찌해야 된가? 자, 하나 그대로 둬야 되죠. 어드미턴스를 몇 개로 쪼갰어요? 자, 2개로 이렇게 쪼갠 회로단 이야기야. 우리 전력에서 왜 제가 이 그림을 그린지는 나중에 금방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임피던스는 그대로 두고 이 어드미턴스만 절반씩 쪼개서 절반은 송전단 거, 절반은 뭐다? 수전단 건데 모양 자체가 파이자랑 비슷하다 해서 무슨 형 회로? 파이형 회로다. 지금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그림을 제가 왜 그렸냐? 여러분들 회로를 공부한 사람들은 이 그림 4단자망 할 때 배웠을 거야. 그 다음에 이 그림들은 분포종수 회로 할 때 배울 것이고. 그쵸?
근데 이 그림 보면 회로에서 느낌이 없어. 그냥 뭐 T자인가 보다, 파이자인가 보다, 그냥 여기서 계산만 하면 된가 보다 이렇게 하지만 결론은 이 모든 그림들이 어디서 출발했어요? 저쪽과 저 끝털이. 이 맨 끝털에 있는 철탑 그림의 선로정수 RLCG부터 이렇게 시작해 나가는 파생되는 그림이라는 걸 기억을 하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회로 공부할 때는 이 그림 보이면 얘를 먼저 생각하란 말이야. 무슨 말 이해되죠? 그리고 또 있어요. 이제 회로 이름 하나만 더 쪼개 갑시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이 왼쪽과 오른쪽 회로의 이름이 서로 다른데 이걸 알아야지 우리는 이제 3장을 가는 거야. 3장을. 알아먹었죠? 자, 이 그림 봐봐요. 제가 아까 선로 길이가 100km고 RLCG가 하나 보이면 이거 몇 킬로다? 1km 거야. 그럼 100km라면 이 그림이 몇 개 그려져야 돼요? 100개 그려져야 되죠? 그럼 100개가 그려졌다 가정하면 이 그림은 선로정수 RLCG가 선로 어느 부분이 됐든지 고루고루 어째 있어? 분포돼 있을 거야. 그래서 이 회로를 우리가 분포정수 회로라 이렇게 불러요. 분포정수 회로. 그러면 3장에서 분포정수 회로다. 이 그림을 딱 떠올려야지. 그냥 분포정수 회로인가 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그림은 어째요? 선로 전체의 임피던스와 어드미턴스를 계산해서 송전단, 수전단 중간에다가 하나로 딱 집중시켜 놔버렸지. 그래서 이 회로를 우리가 무슨 회로다? 자, 집중정수 회로다. 자, 이렇게 부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3장 가죠. 3장. 단거리 송전선로는 집중정수 회로로 해석한다. 그럼 이 그림 떠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장거리 송전선로는 분포정수 회로로 해석한다. 그러면 이 그림 떠올려야 되고. 근데 우리가 앞전에 이 앞에 우리가 선로정수에서 문제 풀 때 장거리 송전선로는 분포정수 회로로 해석해라. 이런 보기에 지문들이 있어서 제가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다. 그때 보면 오늘일 수도 있어요. 제가 다음에 3장에서 또 이야기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조금 이렇게 넓게 파생시켜서 보는 것이 앞으로 공부도 잘하는 방법이고 눈에 잘 들어온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이해되셨죠? 자, 시간이 조금 오버됐는데 여러분들 봐보세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선로정수 뭐다? RLCG가 뭔지 배웠고 실제 선로상에 이렇게 4가지 정수가 존재하더라. 이거 꼭 명심하고 그 다음에 결론이 뭐였어요? 이 4가지 정수들은 전선의 종류, 굵기, 배치에서만 결정나지 전압, 전류, 역률의 영향은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오늘 했던 정전 용량 있죠? 거기에 관련한 문제, 작용 정전 용량 계산, 충전 전류 계산, 충전 용량 계산 문제를 마무리하고 이제 코로나 현상으로 아마 넘어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항상 화이팅 하십시오. 자, 감사합니다.